네, 안녕하세요. AI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All About AI입니다. All About AI는 6화 원칙을 통해서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샅샅이 그리고 꼼꼼히 공부해보고자 기획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Where,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대체 어디서 많이 쓰는데?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AI에 대해서 이미석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정말 저도 트위터를 하지만 네. 트위터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네. 와, 이런 데서 쓰인다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분야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건데요. 텍스트 관련된 분야, 네. 이쪽을 좀 설명을 네네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야 쪽에서는 요약하고 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생성하는 이런 분야 쪽에서요. 네. 특히 이제 특허 분석하는 이런 오. 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허 분석하려면 약간 뭐 특정 지식, 도메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 사용하는 거는 네. 변리사님들이나 오. 아니면 이제 기술 분석하는 분들이 쓰는 건데요. 네. 워낙에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특허가 어떤 분야의 특허인지 분류를 분류 하는 작업해주고. 그런 AI 기술이 네. 있고요. 긴 특허 문서를 뭐 한 패러그래프나 한 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으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읽어보고 네. 이거 좀 깊게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읽어보는데 그때도 또 그냥 하지 않고요. 실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네. 개발했던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네. 특허 문서를 입력을 하면 네. 이 특허의 발명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특허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이게 챗GPT를 쓰면서 하면서 느끼는 건데 문장도 생성도 잘하고 번역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금은 저는 없으면 못 살 정도인데 지금 진짜 잘 활용을 하고 네, 계시군요. 지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날은 이제 구글을 한 번도 안 키고 챗GPT만 쓰는 날도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생성 능력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발전해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네. 드리면 대학생 네. 정도 수준의 어떤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다 와. 정도로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왜 우리 환각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환각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문장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AI 모델이 만들어낸 지식을 제가 이제 검토해서 네. 잘못 홀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네. 나타난 것들은 수정을 해서 네. 뭐 이제 논문을 쓸 때 활용하던 보고서를 쓸 때 활용하면 네. 훨씬 더 시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할루시네이션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 환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문맥이 주어지면 네. 그 이후에 가장 그럴듯한 단어가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럴듯한 단어는 생성되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생성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네.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쫙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그거에 해당되는 지식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환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교수님, 챗GPT가 거짓말을 잘한다면서요? 네. 이제 환각 현상이 이제 그러니까요. 거짓말처럼 네네네.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한다는 건 네. 내가 어떤 사실이 있는데 네. 그 사실과 다르게 아. 뭔가 의도적으로 네. 바꿔 말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챗GPT는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걔는 주어진 문맥이 들어오면 네. 그 다음에 그럴듯한 단어를 그냥 생성할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네. 얘는 최선을 다한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답을 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네. 입장이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이 텍스트 생성을 할 때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이 분야는 혜택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신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기계를 네. 모든 곳에서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태까지 컴퓨팅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용한다든지 키보드를 이용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했거든요. 그게 아주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였어요. 네. 사람한테는
말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근데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에 이 생성하는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생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이해도 잘하고, 그다음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연어로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뭔가 조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였고요.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I 컨택 센터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요, 사람처럼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답변을 해주는 거죠. 상담원들은 퇴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객들은 이제 내가 회사 퇴근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뭔가 그 궁금한 걸 물어보고 맞아요. 싶은데 저 꼭 퇴근하면 생각난다니까요. 아, 그렇죠. 전화하면 이제 퇴근해서 전화 안 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고객 입장에. 맞습니다. 근데 뭐 새벽이든 언제든 AI 모델이 상담을 해주게 되면 그렇네요. 고객 입장에서도 너무나 편한 거죠. 만족도가 올라가요. 네, 그렇죠. 정말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으로 또 보면 로봇 비서 시스템이요. 정말 필요합니다. 네. 조만간 저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맞춰진 개인 비서, virtual assistant, 가상 비서 시스템들을요,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닐 거다. 그래서 길거리에 다닐 때는 내 스마트폰에 내 가상 비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를 타면 차에 이제 연동돼서 차에서 나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집에 가면 다시 이제 홈 네트워크에 그 가상 비서가 또 이렇게 끊김없이요, 나에게 서비스를 해줘서 내가 뭐 궁금한 내용이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어시스트 해주는 그렇네요. 네, 그런 개인 비서 시스템이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타나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사용될 거다 생각이 되고, 또 의료나 법률, 뭐 금융 분야 등에 해당되는 뭐 각종 전문 상담 그런 산업 같은 것들도요 많이 일어날 거다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이거 챗GPT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림이나 뭐 글이나 이런 창의적인 업무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음악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죠. 못했는데 요새는 뭐 작곡도 한다면서요? AI가 이제 작곡하는 것도요 언어를 생성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왜냐면 음악들이 이제 코드북들이 있잖아요. 코드들의 연속들을 이제 숫자 값으로 다 만들어내면 벡터네요? 그렇죠. 그럼 글자를 숫자 값으로 만들어서 문맥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 그 다음에 가장 올 수 있는 그럴듯한 코드, 화음은 어떤 거냐, 그것들을 많은 음악에서 학습을 하면요. 그러면 코드들을 계속해서 생성해내면 이제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듯한 코드가 또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생성해내고 작곡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교수님이 또 준비를 해오셨답니다. 뮤직젠 사이트에 들어가면 두 가지 모드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 프롬프트를 주는 거예요. 그건 자연어로 주나요? 프롬프트를 주고, 그리고 이제 뮤직을 생성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지금 시연한 이거는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뮤직젠인데요. 제가 한번 팝댄스 트랙에 대한 걸 뭐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면요, 이게 실제 작곡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뮤직젠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요, 똑같은 이제 자연어를 입력받아서 뮤직 LM이라고 하는 다른 이제 알고리즘으로 다른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인간의 개입 하나도 없이 만든 거예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모델, 이제 리퓨전인데요. 얘는 약간 조금 약간 좀 떨어지죠, 그죠? 약간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드는요, 음악을 먼저 입력을 줄 수 있어요. 음악을? 컨디션으로 내가 이런 음악을 입력을 주면 그 음악과 느낌이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클래식 음악의 일부분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로요, 90년대 락으로 좀 이렇게 해줘. 90년대 락. 뭐 이렇게 하면, 야, 갑자기 산타나 노래가 돼버리네요. 와.
그 다음에 이제 뭐 80년대 드라이빙 팝송으로 뭐 이렇게 해서 헤비 드럼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컨디션에 있었던 음악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뀌는.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제틱한 힙합으로 바꿔달라 하면 네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편곡이나 뭐나 네네네. 그거를 분위기에 맞게 뭔가 이쪽으로 이제 AI가 만들어주면은 아이디어 차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요. 거기다가 조금 본인의 아이디어를 덧대가지고 좀 더 그렇죠. 변주를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 모델과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 또는 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거죠. 콘텐츠 시장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AI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썼을 때 이것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생산성이라든가 특히 비용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 비용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 마케팅 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케팅 쪽에서 지금 시도가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마케팅 분야는요. 우리가 랭귀지 모델, 챗GPT의 환각 현상, 헐루시네이션 있죠. 그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은 분야라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 문구를 생성한다라고 하면요. 약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지만 약간 팬시하고 매혹적인 이런 문구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마케팅 하려고 그래. 상품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주고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줘.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내가 좋은 것들을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작업들을 너무나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 거기다가 이제 이미지까지도. 이미지도 자동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빠르게 광고 문구하고 입혀가지고요. 다른 매체에 여러 가지를 쫙 뿌려서요. 그 중에 반응이 좋은 것들로 빨리빨리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들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죠. 시간은 돈이고. 근데 그 작업들을 아주 쉽게 빠르게 이게 할 수 있어서 저비용에 다수의 창의적인 생산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으로 마케팅 영역에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다 AI가 고객 경험을 올려주는 쪽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인터페이스를 좀 더 이제 개인화되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AI가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UX 디자인 할게요. UX 디자인. 결국 이제 UX 디자인에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뭐 웹페이지에 어떤 포맷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디자인을 자동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 그걸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UX 디자인을 할 때 목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거든요. 디자이너들. 근데 그 목업을 자동 생성해 주는 거예요. 다 자동화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빠르게 본인들의 아주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AI 모델하고 협력해서 잘 해낼 수가 있죠. 정말 핵심 역량에만 딱 집중할 수 있고 노동 집약적이었던 어떤 컴퓨터 일들을 좀 되게 빨리 대역폭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사실 이게 프로그래밍 쪽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된다면서요? 프로그래밍 쪽은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일단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짠 코드가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이제 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짠 코드하고 유사한 코드, GitHub 사이트나 그 오픈소스 사이트 같은데 그런 데 보면 내가 짠 거하고 비슷한 코드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다 올려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사한 코드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이걸 이제 참조해서 내가 새롭게 코드를 개선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코드버트라고 하는 코드버트. 그 모델은 주로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잘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런 이제 버트 계열의 프로그래밍 언어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요. 원리는 똑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하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해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 말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if 뭐가 나오면 네. 그 다음에 가루가 여는 게 꼭 나와야 되고 그 안에는 조건식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문법이 되게 많네요. 네. 문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네. 그거는 텍스트를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난 네.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 그걸 입력을 하면 네. 그거에 해당되는 코드를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네. 네. 가끔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질문들을 네, 네, 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아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 네.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더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더 발전할 거다. 왜냐하면 네. 내가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싶어 해서 AI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코드를 모르면요. 이게 잘한 코드인지 잘못된 건지 읽을 수가 없구나. 그냥. 그렇죠. 아니 어딘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잘못된 거를 썼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딱 보면 얘 너무 잘했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다. 또는 잘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해서 테스트 해보고 네. 잘못했으면 내가 조금 수정을 하면 아주 훌륭하게 좋은 거를 내가 너무나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네. 그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네. 여전히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진짜 더 빠르게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 말고 네. 저 같은 네. 이제 정말 파이썬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컴퓨터 지식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네.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든 것들을 내가 한번 공부도 해보고요,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야 이런 거 짜줘봐. 하면 얘가 짜준 거를 네. 내가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면 더 빠르게 네. 사실 내 실력보다 더 좋은 것들을 네. 이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네. 전혀 그런 걸 뭐 알지 못한다라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조금 사용하기 어렵죠. 저도 그런 생각이라서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파이썬 공부를. 공부입니다. 파이썬을 오히려 해야 될 것 시작했어요. 같은 거예요. 네. 네.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네. 이제 챗GPT 도움을 얻어가지고 저의 코딩 실력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네.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All About AI 네. 이런 그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많이 보셔야 되고 보셨으면 나이가 좋겠어요. 있는 분들도 네. 많이 보셔야 되는 그건 뭐냐면 AI에 관련된 것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던 네. 공부를 하던 기본적인 용어들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더라도요. 네. 뭘 알아야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봐서 기본적인 역량들을 익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앞으로 이제 뭐 직업을 얻어야 되고 진로 설계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가르치고 네. 컴퓨팅 사고력을 가르치고 네. 그래야지 역량 있는 자녀들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한테 또 그걸 물어보세요. 네. 교수님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뭘 해야 되죠? 어떤 프로그래밍 네. 언어를 써야 되냐? 네, 프로그래밍 네. 언어가요. 진짜 수백 가지는 될 거고 그렇게 많아요? 제가 사용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만 한 20가지는 될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써보고 프로그램을 네. 짰던 것들이. 어떤 왜냐면 걸 써야 됩니까, 근데? 요즘은 파이썬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 예. 파이썬. 예, 그래서 이제 AI 분야 쪽에서는 워낙에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그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쉽게도 사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많이 공부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여전히 뭐 자바를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C 언어도 많이 배우고. C 언어. 예. C 언어는 근데 엄두가 아직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할 때는 하나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이썬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C 언어 배울 때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감각이 있으니까. 예, 네.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의 어떤 로직을 내가 공부를 했으면 네. 나머지는 이런 로직을 약간의 다른 언어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른 언어로 쓸 때 C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만 좀 배우면 네. 금방 C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네.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그다음에 사고력.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네. 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만 깊게 하면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다. 네. 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교수님께 얘기 많이 듣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걸 새삼 다시 느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에서 어디에서 이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저희 이제 기존 시간처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아 이거 어렵네. 네, 다행히 요 토픽에 대한 것들은 네.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 AI is everywhere. Everywhere.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erywhere. 어디에나 있네요. 네.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그리고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All About AI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